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술일주 분석을 할 차례입니다. 어, 일단 무토에 대해서 청간 중에 무토와 기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무술일주 설명을 드리고 같은 토로 되어 있는 무진일주와 비교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제 댓글란에 백호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데 마침 무술일주는 아닌데 무술일주랑 비교할 무진일주가 백호살이고요. 무술일주는 또 괴강이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따로 다음 그거 해드릴게요. 너무 한꺼번에 하면 길어지니까. 자, 일단 천간의 오행 중에 토가 목화토금수 중에 목화는 봄과 여름의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확장되고 자라고 성장하고 확장되고 그리고 수렴되는 가을로 가기 좋은 중간 단계에 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는 오행의 어디에나 사실은 이렇게 섞여 있다고 사실은 어느 정도는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토만 딱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방향적으로도 목기운은 동쪽에 배속되고 화기운은 남쪽에 배속되고 금기운은 서쪽에 배속되고 수기운은 북쪽에 배속돼요. 근데 토는 중앙에 위치합니다. 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은 사실 어디에도 속할 수 있고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의 특징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의 주장을 이쪽 강하게 그거 하지 않아요. 딱 중심을 좀 지키려는 측면이 강하시죠. 물론 이제 다른 옆에 어떤 기운이 오느냐에 따라서 어느 기운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발현되는 경우는 있으시지만요. 자, 천간, 무토와 기토가 있습니다. 무토는 기본적으로 퍼져나가고 확장하고 이런 기운이 강한 양의 토면 이제 이걸 정리하고 수렴하고 뭔가 실질적인 나무를 키우는 토는 기토, 음해토가 더 적절하다고 보통들 그러는데요. 무토는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큰 어떤 땅 아니면 좀 열이 있는 뜨거운 땅이라 보통 사막이나 아니면 큰 산에 비유를 많이들 해요. 자, 근데 토라는 것은 사방에 어디에나 있고 그 다음에 그 토 안에는 뭔가를 쌓을 수 있는 어떤 토 안에는 오행이 다 있죠. 오행 안에 토가 있는 게 아니라 토 안에 오행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되게 무토는 넓다고 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토라는 특징이 가지는 종교성은 불교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토가 많으신 분들은 종교를 가만히 물어보면 불교를 불교가 종교이신 분이 많아요. 자, 무술일주 자체는 위아래가 다 노란색이에요. 본인의 토의 기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지의 토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 토가 나오면 이렇게 설명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천간 오행은 목화토금수가 있고 천간 10천간이 있어요. 10개의 가불병정 무기형신 인계가 있고 지지에는 그 띠로 된 12지지 아시죠? 근데 각 계절의 끝마다 토가 있어서 사실은 땅의 기운의 토는 4가지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근데 오늘 설명할 술토는 어디에 있냐면요.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봄의 토는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진토. 네. 왜 녹색으로 표시됐냐? 원래 토가 노란색인데, 봄의 기운이 강하다고 해서 그냥 같은 동쪽에 배속돼서, 목의 색인,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봄의 토인 진토, 그 다음에 여름에 화의 기운에 배속되는 화의 기운이 강한 미토. 그래서 여름과 가을을 이어주는 가운데 있는 미토. 그리고 흰색에 배속된 금의 기운에 배속된 가을의 토인 술토. 그래서 가을과 겨울을 또 이어주는 술토의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수의 기운에 배속되는 겨울의 토인 축토. 또 겨울과 봄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토는 각 계절의 끝에서 한 계절을 마무리하고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그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요. 제가 토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중립적이고 좀 그런 아까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네.
지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리하고 네, 그 다음 단계를 네, 가는 중간자. 그러니까 계절의 환승장, 네, 그 역할을 해요. 각각의 역할 특징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진토와 술토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가을에 금의 기운에 배속된 가을의 기운이 왕성한 술토. 그러니 이 토 안에는 오행이 다 들어있는데 유독 강한 기운인 금의 특징이 네, 강하겠죠. 그리고 술토라는 것은 가을의 계절이라는 게 느낌이 어떠세요? 다 추수를 끝나고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는 바로 전에 토란 말이에요. 가을을 정리하고 쌓아놓은 곡식은 어느 정도 있지만 이제 이 술토는 어디를 바라보는 쪽으로 가냐면 겨울은 방향은 북쪽이고 사람의 인생에서는 노년과 또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 이제 무토 입장에서는 토라는 건 뭔가를 길러내고 길러내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미 나무를 다 키워서 수확을 다 했단 말이에요. 땅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이제 크게 없다고 약간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사실은 무술일주를 소위 일명 스님사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일단 술토가 갖고 가을의 그 토가 느껴지는 쓸쓸함. 네. 이제 나의 속세에서 나의 할 일은 별로 없어. 라는 생각.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그 술토라는 이게 천문이라고 그래서 하늘을 여는 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토를 밑에 깔고 계신 분들은, 소위 말하는 어떤 직관력, 쉽게 얘기하면 약간 신기, 꿈도 잘 꾸시고, 본인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게 되게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지장간을 살펴보면, 신정무, 그 신금이 무토한테는 상관입니다. 상관이 본인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뭐 재능, 끼 이런 것도 있지만 상관이 세속적인 어떤 그런 거에 크게 집착을 안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본인에게서 나오는 감성계 중에 식신과 상관이 있는데 식신상관은 사실 많이 다른데 식신은 그래도 현실적인 어떤 거에 뿌리를 조금 내리고자 하고 현실적인 감각이 있고 좀 현실적으로 돈을 버는 어떤 그런 쪽에 조금 더 잘하는 거라면 상관은 기발한 아이디어, 새로운 거에 대한 되게 호기심 많아요. 근데 자꾸 새로운 걸 추구하다 보면 기존의 어떤 일반적인 거에 별로 흥미가 없어져요.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더군다나 이 관을 친다고 했잖아요. 상관이 정관을 치는데 정관이 뭐 남자 조직도 되지만 정관이라는 결국 그 사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딱 정해진 어떤 틀이에요. 근데 그 틀을 친다는 거는 정해진 어떤 틀에 답답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속세가 싫어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으시고 그 토라는 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축적하기 때문에 토가 많으신 분들은 생각도 많고요. 고민도 많고요. 네. 약간 어떤 호기심 종합상자 같은 느낌이 사실은 무술일주를 분들을 보면 들더라고요. 이것저것 관심은 많은데 사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모든 게 다 허무해하고 놓고 떠날 수도 있는 네. 제가 무술일주와의 특징과 무진일주를 특징을 좀 비교하면 훨씬 더 잘 들어오실 거예요. 자, 이쪽이 무진일주예요. 이쪽이 무술일주고. 자, 무진일주는 봄에 강한 목기운이 강한 봄의 토인데 한마디로 토에게는 이제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이 나무를 잘 키우고 그리고 봄과 여름의 환승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나무를 잘 키워서 여름에 잎이 무성하게 해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게 무진일주예요. 그리고 아까 무술일주가 밑에 상관이 있어서 뭔가 현실적인 그것과는 조금 그걸 하면 무진일주에게는 정관이 있어요. 정관과 정제가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진일주는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안에서 뭔가 관이라는 것도 자기를 또 통제하는 어떤 그런 능력도 되고 참을성도 되고 그리고 목기운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
네. 관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무술일주에서는 상관이 있어서 그 관을 좀 이렇게 정해진 틀 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진일주는 정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틀 안에서 그래도 본인을 다스리면서 그 틀 안에 머물어서 뭔가 자기의 목표를 취하려고 하는 기운이 강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차피 토들인데 토라는 건 나무를 키워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그 오행의 그게 있다면, 숙제가 있다면 그 숙제를 조금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일주는 무술보다는 무진일주가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더 맞다는 거죠. 뭔가를 키워내야 되는 봄의 땅이고 그거를 열심히 키워내서 잎사귀를 무성하게 하고 그게 나중에 열매를 맺도록 하는 어떤 그런 키워내는 과정을 견뎌야 되는 무진일주. 그래서 사실은 무진일주를 백호랑 괴강이 같이 있는 일주기도 해요.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 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나무를 키워내느냐, 아니면 다 키워내고 난 다음에 쓸쓸함의 토냐, 두 개만을 가지고 비교를 하셔도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아, 제가 용어를 쉽게 풀어야 되는 것과 어떤 전문적인 그걸 지금 갈팡질팡 하는 약간 단계라 순간순간 이 어디까지 써야 되지? 이런 고민이 조금 있어서 방송이 약간, 네, 좀 어리버리한 방송이 되는 것 같아요. 이도저도 아니. 네, 적응이 되겠죠? 네. 네. 제가 무진일주랑 무술일주의 괴관과 백호를 설명할 때 훨씬 더 이제 이해가 그거하기 때문에 제가 무술일주는 이렇게 간단하게 토가 가진 어떤 특징들의 가을의 토냐, 네, 그리고 봄의 토냐, 봄에 뭔가를 길러내는 어떤 끈기와 어떤 고집스러움, 그 강하게 견디는 그런 토냐, 아니면은 가을에 결실이 다 끝나서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그 쓸쓸함, 그리고 속세를 떠나고 싶은 어떤 마음, 이런 어떤 토냐, 그 두 개만 가지고 비교를 하셔도 무술일주와 무진일주의 비교는 조금 더 잘 되실 것 같고, 네, 어쨌든 토라는 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고 복잡하고 생각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충돌하기 전에는 어떤 게 나올지도 사실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하늘 땅이 다 자기의 기운으로 되어 있는 일주를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둘 다 무술일주 무진일주 둘 다 간여지동이지만 그래서 자기의 고집들은 세요. 근데 그 고집들이 발현되는 방향 쪽은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거. 무술은 금하고 화의 기운이 그래도 있는 토고, 무진일주는 수하고 목이, 네, 강한, 네, 그 토예요. 네, 그래서 각각의 십성이 특징이 상관이냐 정관이냐 정인이냐 재성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발현되냐 이 특징도 있고, 무술일주는 상관과 정인과 비견이 있는데 제가 너무 정신없이 네. 이 두 비교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백호랑 괴강이랑 비교할 때 조금 더 살을 좀 붙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